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자 윤 전 총장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0개월간의 심리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적법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정치 중립 훼손을 뺀 나머지 3개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총장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법무부의 처분 당시와 아주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한 건 사실 없습니다. 당연히 항소를 해서 다퉈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공정의 키워드가 됐던 것은 우리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 이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털털 털렸다.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공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 라고 법치 파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 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부당한 박해와 탄압은 사실은 없었던 거죠. 원래대로라면. 근데 본인은 그게 다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까지 출마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판결에 가장 유의미한 건 오히려 더 나아가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오히려 정직 2개월 처분은 약하다라고까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보면 주요 사건의 재판부의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 채널A 관련해서 감찰 방해를 한 것, 그리고 수사 방해한 것. 이것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출마를 왜 했는가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근간을 흔들어 놓는 치명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보면 그 사법부 내에도 엉터리 판사들이 정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늘 들었는데 이 보면요. 지금 이야기한 뭐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재판부에서 이미 인정을 해서 가처분을 받아들였거든요. 더 나가서 이런 채널A 사건 수사방해는 그 사실이 없다고 해서 형사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했잖아요. 저는 이 재판 항소심 가면 또 뒤집힐 거라고 봐요. 이 사건 지금 판결 난 이 문제는 한동훈 지키기에 자기의 총장 권력을 썼다. 이렇게 이제 판결문에 적시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공공적이지 않는 몸은 공익에 담아 있으면서도 사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인가.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대로 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징계 2개월을 받게 돼요. 그럼 얼마나 창피합니까 본인이. 사익에 쓰다가 징계를 먹는 치욕스러운 총장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이것을 윤석열 총장은 알고 또 공수처에 고발까지 됐어요. 직권남용으로. 아 이건 공수처 직권남용으로 고발돼서 내가 개망신이겠다는 걸 알고 사퇴를 하는데 그냥 그만두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당했다. 문재인 정권이 나를 쫓아냈다. 그러면서 출마의 이유를 여기서 찾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뭐 찬바람 나면 그만둘 거니까 그런다 치고 사과 정도는 하고 법의 결정에 반성은 해야죠. 한파주의보가 왔는데 무슨 참바람. 근데 저는 그 윤석열 후보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1심 판결에 대해서 승복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하지만 수용은 했어야죠. 그러니까 일단 인정하고 내가 존중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해야 돼요. 하지만 법리적으로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보겠다. 2심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3심이 있는 거잖아요. 3심까지 가도 대선 전까지 끝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법의 판단을 일단 수용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황당하다, 어이없다 이런 반응은 어이없죠.